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이는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유독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건 말이에요. 길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거울을 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일을 경험했어요. 친구들과 만났는데 한 친구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며 나이를 말씀하시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려 20살은 어려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그분은 무엇이 다른 걸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 여유 있고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숨겨진 비밀을 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첫인상의 비밀. 자, 그럼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나이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마도 얼굴을 먼저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말하는 톤이나 행동을 보면서 대략적인 나이를 추측하실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에서 나이를 판단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활력이에요.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활력이 부족한 사람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입니다. 그럼 이 활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로 피부에서 나와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싼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에요.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이 간단한 습관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자세예요. 잠깐 지금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깨가 굽어 있지 않나요?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나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반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척추가 곧게 서 있고 걸음걸이가 활기차요.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은 꼭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시대 감각을 말해요. 10년 전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20년 전 패션을 고집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들이에요. 네 번째는 표정이에요.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은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특히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어도 자주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생동감 넘쳐 보여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은 올해 58세이신데 누가 봐도 40대 초반으로 보여요. 그분에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매일 거울을 보며
오늘도 활기차게 살아보자고 다짐할 뿐이에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외적인 요소들도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면에서 우러나는 젊음.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진짜 차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나이는 많은데도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배우는 것을 즐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로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생동감이 넘쳐요. 최근에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훨씬 뛰어났고 외모도 더 젊어 보였다고 해요. 두 번째는 학습 욕구예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이런 학습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그 활력이 외모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긍정적 마인드셋이에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반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해요.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실패를 경험하면 좌절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여겨요.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이에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요.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요. 또한 온라인 소통도 자연스럽게 활용해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다섯 번째는 도전 정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만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적절한 도전을 계속해요. 새로운 여행지를 가거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도전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 활력이 젊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나이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더라고요. 마음이 유연하고 열려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젊고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 있으면 젊어도 늙어 보여요. 일상 속 젊음 유지 루틴.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신체 관리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힘든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매일 30분씩 걷기, 주 2-3회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특히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져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활력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면 패턴이 규칙적이고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잠을 자요.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영양 균형이에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가공식품은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정말로 노화를 촉진시켜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피부를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섯 번째는 정신 건강 관리예요. 여기서 핵심은 마음 챙김이에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고 바꿔나가는 것. 여섯 번째는 취미 활동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일과 의무에만 매몰되기 쉬워요. 하지만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고 그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찾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사진을 찍거나.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무언가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 젊음을 유지시켜줘요. 일곱 번째는 목표 설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목표가 없어지기 쉬워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더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로 늙어버려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거나. 이런 목표들이 삶의 방향성을 주고 그 방향성이 활력을 만들어내요. 여덟 번째는 환경 정리예요. 주변 환경이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도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외모도 정리되어 보여요. 집이나 사무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공간을 꾸며보세요. 아홉 번째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해요. 새로운 식당에 가거나, 새로운 길로 출근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생활에 포함시켜 나가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나요. 깊이 있는 통찰과 깨달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 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요.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젊음은 좋은 것이고 나이 들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난 젊어 보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드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요. 경험의 축적, 지혜의 성장, 관계의 깊이, 삶의 여유.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의 축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경험은 쌓이는데 마음은 굳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늙어 보이는 원인이에요. 반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경험은 쌓이지만 마음은 유연하게 유지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런 겸손함이 계속해서 배우게 만들고 그 배움이 젊음을 유지시켜줘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성숙함과 젊음의 조화예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젊은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젊은 에너지를 잃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진짜 매력이에요. 젊은 사람에게는 없는 깊이와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젊은 사람처럼 활력이 넘치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진실이에요. 우리가 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몇 번 돌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숫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최근에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올해 65세이신데 몇 년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다고 해요. 나이가 있으신데 왜 그런 모험을 하세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업은 성공했고 지금도 20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분을 보면 정말로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인생 후반기의 재정의도 중요한 주제예요. 과거에는 인생을 1막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2막, 3막으로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 막에서는 배우고 성장했다면 두 번째 막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막에서는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새로운 역할의 시작, 새로운 기여의 시작, 그리고 멘토링의 기쁨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전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젊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지혜예요.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기 쉬워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목적지가 있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유가 바로 젊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급하지 않으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느리지 않으면서도 여유가 있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으로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나이 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축복받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몸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 언제든 젊어질 수 있어요.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간다면 숫자로 표현되는 나이는 정말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그 숫자가 클수록 더 매력적이 될 수 있어요. 더 깊은 지혜, 더 넓은 포용력, 더 따뜻한 마음, 더 여유로운 자세.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신만의 속도로. 그러면 분명히 몇 달 후,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활력 넘치고 매력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나이 듦을 축복으로 여기며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